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동반자 주린이보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메디톡스가 실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침 8시에 SK하이닉스와 같은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차지했는데요. 그리고 오늘 주가는 21% 하락한 18만 5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제 악재들을 좀 털어내고 가보려나 했는데 또 이렇게 악재가 생겨서 많은 주주님들 마음도 좋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있었던 일련의 이벤트들을 정리해보고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해나가면 좋을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보톡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중국 채널 판매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 2020년 10월 20일 오후 6시 30분 현재까지도 중국 시판 허가를 정식으로 받은 국내 업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시장이 크기도 하고 K뷰티에 대한 수요가 많은 국가라서 국내 보톡스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중국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업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업체가 중국에 직접 판매를 하는 형식은 불법이고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이에 이렇게 유통업체가 끼어서 중국으로 판매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당연히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불법이 아닌 거죠. 엄연히 국내 유통업체 또는 판매 가능한 국가에 적을 두고 있는 유통업체에 판매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 유통업체가 이렇게 국내 업체로부터 받은 보톡스를 중국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불법적인 판매죠. 왜냐면 중국은 아직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이런 유통업체들이 전부 밀수만한 업체들인 건 아닙니다. 국내에서도 정상적으로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중국으로 밀수출을 한 업체도 있을 거고 합법적으로 승인받은 국가에서 의약품을 유통한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업체들이 일부 중국으로 이렇게 불법적으로 보톡스를 판매해 왔던 거죠. 어찌되었든 유통업체 입장에서는 걸리지만 않으면 되고 일단 크게 돈이 되기 때문에 걸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관행적으로 판매를 이어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신빙성 있는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기사를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기사는 무려 2년 전 기사인데요. 중국 보따리상 규제에 흔들린 보톡스 업체 실적이라는 기사입니다. 네이버에 이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자세히 보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2018년 말 이 시기에 중국에서 보따리상인 다이공을 규제했습니다. 그래서 다이공을 규제하니까 국내 보톡스 판매 업체인 슈첼, 메이톡스가 실적과 영업이 급감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국내 업체들이 관행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통업자를 통해서 중국으로 물건을 판매해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이때 2018년 연말에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국내 업체들이 중국 정식 허가를 추진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메이톡스 같은 경우는 답보 상태지만 슈젤 같은 경우는 거의 중국 판매 승인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기사를 통해서 확인해본 결과 이렇게 편법적인 방식의 보톡스 중국 판매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행태였고 비단 메디톡스만의 행태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의 판매를 이어온 국내 업체들의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국내 업체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물건이 어떠한 루트로든 중국으로 밀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업체들이 직접 굳이 나서서 이 유통업체들이 밀거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잡아낼 이유는 전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왜냐면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그냥 이런 유통업체에 판매를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법적인 잘못은 유통업체가 했다 하더라도 국내 업체 역시 도의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와 같은 구조에서 밀거래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분명 유통업체에게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어제자 기사인데요. 사실 일단 이 기사에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업계에 따르면 메이톡스의 중국 부허가 수출은 이 회사 제품을 납품받아 중국에 수출하던 의약품 도매상 치우에 의해 알려졌다. 이 치우에 의해서 이런 행태가 만천하에 공개가 된 겁니다. 그동안 모든 업체들이 쉬쉬하면서 이렇게 유통을 해왔는데 이번에 왜 치우에 의해서 이런 것이 알려졌냐면, 메이톡스가 치우한테 2013년 5월부터 중국 유통을 위한 공급 계약을 구두로 맺었다고 합니다. 일단 구두가 중요한데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메이톡스가 작년 4월 5일까지 치우에게 320억 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했는데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메디톡스에서 이 치우에게 소송을 건 거죠. 그러니까 치우가 맞대응을 해서 메이톡스 너네 물건 중국에 유통되고 있는데 너네 중국 허가 안 받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 밀거래가 메디톡스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다 이런 식으로 메이톡스에게 역공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메이톡스에서 치우에게 2014년 물건을 공급하며 중국 유통을 하자는 이 구두 계약을 맺었다는 게 치우 측의 주장이고요. 물론 이때 메이톡스가 이 치우가 중국에 물건을 판매한다는 걸 몰랐다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실 알고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명문화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남기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했겠죠. 정말 메이톡스가 결백하다면 아예 치우가 정말 그냥 메이톡스에게는 중국 판매 이런 거에 대한 언급 안 하고 독단적으로 치우가 중국에 판매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이 치우의 주장으로도 구두 계약이라는 걸 보면 이 과정에서 메이톡스에게 법적인 책임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메이톡스가 잘못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꼼수를 써서 본인들이 책자를 필 게 없으니까 105억 원의 대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건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구두 계약이라는 사실과 메디톡스가 이 소송을 걸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소송을 먼저 한 게 메디톡스입니다. 본인들이 책자 필 게 있다면 이렇게는 못하겠죠.
치우에선 소송이 걸리니까 메이톡스에서 주도적으로 중국으로 밀수출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규모의 거래를 계약서 없이 했을 리는 없고, 아마 계약서는 따로 존재하겠지만 해당 계약서에 당연히 중국 판매와 관련된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메이톡스에서 떼인 돈을 받으려고 소송을 걸었고, 치오에서는 메이톡스가 중국 밀수출을 주도했다고 물타기를 시도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졌던 이런 행태를 메이톡스가 다 뒤집어 쓰게 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때 우리의 식약처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래서 식약처 홈페이지에 안전성 정보에 가면 안전성 서한 속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개된 내용이고요. 어제 저녁 때 공개된 내용이고, 메이톡스의 메이스킨주 등에 대한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식약처에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이톡스의 이 제품들을 입수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네 이거 중국에서 팔았지? 중국에서 팔면 안 되는 건데, 중국에 허가 안 받은 건데 왜 팔았어? 지금 이거 아니면 뭐 이렇게 공격을 하거나, 또는 너네 이거 중국에 판 게 아니라 유통업체에 판 거라고? 그럼 유통업체에 파는 거는 국내에서 파는 건데, 그러려면 출하 승인을 받거나 한글 표기를 해야지. 그걸 안 했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딴질 건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을 가지고 회수 폐기 명령하고, 지금 아침에 온 병원에 공지를 띄웠어요. 이 약 쓰지 말라고. 허가받지 않은 그런 약이니까 위험한 약이라고 공지를 띄우고, 병원들에. 이게 그 얘기고요. 행정처분 조치를 예고를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최근 1년에 있었던 이벤트입니다. 정리해보면, 국내 업체들은 유통업자를 끼고 수년간 중국에 보톡스를 판매해왔는데, 메이톡스에 돈을 떼먹은 치오를 메이톡스에서 소송을 걸었더니, 치오에서 우리 이거 중국에 팔고 있었는데 메이톡스 니네가 주도적으로 중국 판매에 주도한 거 아니냐고, 불법이잖아 메이톡스 니네, 이렇게 딴지를 걸고 들어가는 바람에 이 채널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이걸 본 식약처가 이제 중국에서 유통되고 있는 메이톡스 제품을 가져다가 메이톡스한테 너네 이거 중국에서 팔면 안 되는 건데 중국에 팔았지? 아니야? 국내에서 판 거야? 그럼 국내에서 판 거면 이거 국내에서 따로 국가 출하 승인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한글도 안 써놓고 그럼 안 되잖아. 이런 식으로 지금 식약처에서 공격을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메이톡스에서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관행적이라고는 하지만 잘못은 잘못이다. 왜냐면 저는 메이톡스가 이 유통업자들이 중국에 밀수출한다는 걸 모르진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치만 메이톡스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이제 보톡스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들은 다 이런 식으로 중국으로 판매를 해서 매출 올리고 있는데 메이톡스만 그런 걸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왔다. 그래서 그게 뭐 이해는 가지만 잘못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으로 치와의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준비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지금 식약처뿐만 아니라 다른 경쟁 업체들이 다 눈에 불을 켜고 메이톡스를 말려주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치와 소송을 진행하면서 치우가 이렇게 역공할 걸 예상 못했다면 준비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도 대처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뭐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드러낼 건 다 드러내고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고 해명할 건 해명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메이톡스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메이톡스가 지금 자신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장이 시작하기 전에 어제 기사 뜬 거를 아침에 보고, 오늘은 하한가가 가고 내일까지도 하락을 해서 7만원에서 12만원 사이까지는 주가가 빠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버티더라고요. 사실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상당히 차트 흐름을 살려가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왜냐면 뭐 무상증자 때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메이톡스를 제가 몇 차례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식약처 행정처분이 이슈되고 악재를 다 해소했을 거라고 봤던 이 시점에는 목표 주가가 사실 40만원에서 60만원까지도 보고 있었습니다, 메이톡스를. 근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아무리 메이톡스가 좀 억울하고 좀 식약처에서 억지를 부리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여러가지 호재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중 하나가 무상증자의 가치가 희석됐다는 거. 뭐 어찌되었든 지금 이 악재가 터짐으로써 무상증자의 메리트도 사실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무상증자 그거 0.2주 받으려고 들어갔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무상증자의 호재도 지금은 거의 효과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4분기 실적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문제가 빠르게 해결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3분기에 흑자로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4분기 실적 어떻게 될지 장담하지 못한 상황이 된 게 맞고, 지금 휴젤 같은 경우는 중국 시판 허가를 진행 중인데, 식약처에서 자꾸 딴질 거는 바람에 중국에서 지금 메이톡스 시판 허가 가능성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을 과연 뚫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생기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한 달 전 상황과는 많이 다른 상황이 됐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메이톡스라는 종목 목표 주가를 30만원 정도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생각해보면 IT 승소, 그리고 식약처 행정처분 집행정지,
그리고 중국 시판 허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ITC 같은 경우도 원래 11월 초에 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정이 바빠서 그런지 다른 사건들도 많이 최종 판결이 미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게 대웅제약에서 이의 신청한 걸로 전면 재검토를 해서 늦어진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다행 모든 사건들도 다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ITC 판결도 당초 예상되었던 11월 초보다 뭐 한두 달 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뤄진다 하더라도 그건 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 걱정 너무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TC 같은 경우도 승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식약처 행정처분 집행정지가 나오려면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중국 시판 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는 점. 그래서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들도 단기간 안에 나올 수 있는 카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평단가가 낮으신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겠지만 고점에서 올려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18만원에서 20만원 사이에 비중이 너무 높으신 분들은 비중 20% 이하 정도로 줄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8만원 정도 선에서 물량을 일부 조절했습니다. 그래도 아직 많이 갖고 있고 유상증자도 최대로 참였기 때문에 11월 초에 다시 주식수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겁긴 하지만 뭐 메디스 대처라던가 행보가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건 사실입니다. 뭐 최근 몇 개월, 최근 한 달 동안 좀 실망스러운 일도 많았고 어찌되었든 주가라는 건 떨어지면 오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오늘 사실 저는 하락할 거라고 예상했지만 좀 말도 안 되게 양봉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주가라는 건 어떻게 흐를지 모르는 상황이고 주주 여러분들도 지금은 힘든 시기겠지만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의 위기도 메이톡스가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보고 어쨌든 메이톡스가 ITC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분위기 급반전이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날까지라도 희망을 갖고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다만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비중 조절 좀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메이톡스 추후 주가 흐름이나 이슈가 있을 때 다시 한번 또 영상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